나중에는 제가 한 20만 원 이상씩 받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은 솔직히 계산하면은 한 4, 500은 그냥 수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리고 고가 낙찰로 불편했던 거, 그리고 대출 이자, 그런 것도 사그라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에어비앤비는 내 시간과 내 그 비용을 많이 투자했었지만 이제 월세 투자로 하면은 처음에만 좀 힘들지 이제 내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따박따박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손님들이 많이 왔나 보네. 근데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올리자마자 그날 바로 예약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의 한 달에 많이 쉬어야 한 2, 3일 쉬었어요. 공실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그럼 한 번 들어오면 얼마나 거주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하루 나가시죠. 이틀. 근데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이 돼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대부분 내국인 관광객들만 많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올해 6월까지는 외국인 예약도 한 절반 이상 차 있었어요. 그러면 나 만났을 때도 그 집을 갖고 있었었나? 그 전에 한 달 전쯤에는 처분한 상태였고요. 근데 올해 2월에 상반기 되게 때. 심각하게 코로나가 맞아.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 취소하고.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한 3달, 4달, 뭐 5달 뭐 그 정도까지는 성업을 했던 거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그 에어비앤비 방 3개짜리 한 20평 정도 되는? 저는 좀 저렴하게 받았던 편인데 물건도 나중에는 제가 한 받고 20만 원 이상씩 받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은 솔직히 계산하면은 한 4, 500은 그냥 수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리고 고가 낙찰로 불편했던 거, 그리고 대출 이자, 그런 것도 사그라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에어비앤비는 내 시간과 내 그 비용을 많이 투자했었지만 이제 월세 투자로 하면은 처음에만 좀 힘들지 이제 내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따박따박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에어비앤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임대 속성은 비슷한데, 저도 들은 게 에어비앤비는, 그리고 수익률도 어쩌면 경기를 좀 타긴 하지만 수익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엄청난 거지 사실. 수익률 엄청 높아요. 근데 얘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맞아, 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뭐 청소 같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청소도 그렇고. 뭐 그거를 뭐 사람 써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선생님은 어차피 한 개 하는 거고 회사 일을 쉬고 있을 때니까 시간이 되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해서 하루 이틀 3일 이러면 맨날 왔다 갔다 했겠네. 저 거의 매일 갔었고요. 뭐 이동 시간, 청소 시간 해봤자 한 많아야 4, 5시간이니까 그 정도 일을 하면서 기존에 그렇죠. 받는 월급의 한 2배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네. 되게 집 마음 하나로. 치유도 많이 받았고. 맞네. 그리고 제가 엄청 뽑아 먹었네. 집 그것도 하나에. 그렇고 그 집의 전후와 그리고 바뀌는 과정들도 제가 다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테리어의 바뀐 모습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거기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집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칭찬, 만족감 이런 걸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게 정말 컸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임대 사업을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더 에어비앤비를 늘리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더 심각해져서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정리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에 딱 터지고 나서 손님이 확 줄었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출입도 아예 안 됐고, 맞아. 그 당시에 거기서 출국도 아예 안 됐을 거예요. 선생님은 내국인 비율이 높았는데도 그 영향이 꽤 있었나 보네. 솔직히 말하면 내국인들로만 장사를 해서 유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수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선생님한테도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는 또 버틸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버틸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걸 확실히 느꼈던 게, 저는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 당시에 많이 느끼고 배워서 지금 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한테 되게 좋은 교훈을 준 아이네. 그쵸. 그 부동산이. 맞아.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는 그만두기로 좀 생각을 하고 매각을 좀 하신 거예요? 그쵸, 매각했죠. 그래도 좋은 가격에 했어요? 다 따지고 보면 거의 그냥 본전 정도. 본전 정도 해서 그 정도 경험을 또 배웠으면 선생님 나이에 저는 굉장히 성공한 투자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선생님 나이가 사실 되게 젊잖아요. 몇 살인지 여쭤봐도 34시. 선생님 나이 안 내? 뭐 내 또래네. 나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지. 친구네.
그러면 지금 고민이 좀 되겠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빌라로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니까 내 노력도 시간도 분명히 많이 있구나. 내가 좀 덜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소득, 수동적인 수입을 찾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게 이 작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집을 매각을 했었고, 그래서 무주택자였던 거죠. 그때 뭐 규제가 이제 막 퍼지긴 했어도 똑같이 무주택자니까 대출이 가능했던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의 뭐 끝날 때쯤 중간에도 했었나? 중간에도 몇 번 했었어요. 중간에도 입찰하고 했는데 폐차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했죠.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되게 쓰였던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낙찰을 잘 받았죠. 하나 받았죠. 네. 근데 제가 선생님 보고 되게 느꼈던 게, 선생님이 저 수업 들으면서 중간에 입찰했던 게 서울에 있는 좋은 반지하를 입찰을 하기로 했었는데 첫 입찰하면서 아쉽게 떨어졌어요. 되게 속이 많이 상했던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마 8월 뭐 그쯤에 입찰을 했었죠. 8월 입찰을 하면서 꾸준히 입찰을 분명히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월세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이처럼 이제 내가 안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중간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몇 번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우선은 신혼집 할 수 있는 나의 집이 우선 필요하고 그걸 갖춰놓은 상태로 이제 해보자. 좀 결혼 계획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중간에 루트를 살짝 바꿔서 맞아. 도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투자 물건, 월세 물건으로 반지하 위주로 보시다가 방향을 좀 바꿔서 내가 거주할 물건을 좀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 위주로 한 9월달, 뭐 한 10월달 그쯤부터는 계속 아파트 입찰을 하다가, 아파트가 사실 경매로 낙찰을 받기가 진짜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금매 가격을 써도 안 되잖아, 맞아. 아파트. 그리고 계속 폐차를 하다가 거의 이번에 인천의 규제 지역을, 그 서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투기 과열이잖아, 거기. 조정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역에 낙찰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게 너무 잘 받은 거야. 그렇죠. 감정가가 한 2억 한 초반에 2억 초반. 2억 초반에 24평 아파트를 1억 4천, 한 70%예요. 70% 조금 넘는 거예요. 단독으로, 네. 최저가로. 네. 이건 빌라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맞죠. 아파트에서 이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가격도 너무 좋게 받아서.